자, 두 번째는요, 쩐의 전쟁, SM 인수전입니다. 아, 이 얘기 정말 많이 떠들썩한데,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하이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팬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 또는 그냥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이, 일단 성공 스토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방시혁 작곡가라고 해야 되나? 네, 방시혁 대표가, 네, 정말로 뭐 훌륭한, 똑똑한 분이지만, 오, 이렇게. 그러니까 SM을 인수한다는 거는 국내 넘버원이 되는 거가 그렇죠. 아닙니다. 세계 글로벌 넘버원을 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봤어요. 예. 와우 이랬습니다. 그냥 이게 뭐 인수를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응원하는 팬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식 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전쟁이죠, 이제.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자, 그 전쟁, 이 경영권 분쟁, 뭐, 전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변수, 눈여겨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공개 매수를 했어요. 네. 선언을 했죠, 공개 매수 선언, 하이브가. 근데 보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신상원이 유창호 주식회사를 인수한다 그럴 때 여기는 시총이 좀 작아요. 저는 크고 그리고 여기는 매출이 잘 안 나와요. 적자예요. 근데 내가 인수한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냐면 유창호 주식회사가 유리하겠죠.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면 네, 부잣집으로 오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어째 처음에는 좀 손실을 좀 보죠. 왜냐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반대로 이번에는 좀 SM도 올라가고 하이브도 좀 반등이 나왔고 또 하이브는 또 안 좋은 자리에서 올라오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너지가 나서 양쪽 회사에겐 좀 윈인 이런 그런 흐름으로 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했는데 12만 원에 공개 매수 선언을 했잖아요. 뭐 그렇죠. 장에서 사겠다. 그랬는데 이게 12만 원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증권사 평균의 그 SM의 적정 가치 목표 주가가 12만 원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하게 나는 했다. 그리고 이수만 대표의 그 대주주 지분도 그렇게 인수를 해서 거의 한 몇천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를 준비할 때까지는 그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잘 가겠지 했는데 13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수만 대표도 뭐 이 소를 제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변수가 몇 개 좀 생겨버렸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신주 발행 취소 이제 카카오 측에서 SM하고 같이 이제 좀 짝짝꿍이 된 거잖아요. 이수만 아저씨를 좀 가세요 이렇게 한 건데 굿바이를 한 거였는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일단은 소송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이브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백기사처럼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뭐 다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그 소송 취한 게 이수만 회장이 지게 되는 기각이 되면은 하이브한테는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인용이 돼버리면 하이브 측에는 더 힘이 되죠. 왜냐하면 이수만 회장은 어쨌든 지금은 방시혁 대표의 그 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배를 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개 매수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12만 원이다. 딱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 그 예상은 다 희망 고문일 것 같아요. 다들 오르길 바라니까. 근데 12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SM 주가를 잠깐 보면 이게 설이 돌기 시작한 때가 뭐 작년이지만 최근에 또 다시 들어온 게 여기 8만 원인가요?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이제 됐는데 지금 한 40~5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싸진 게 아니라는 또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장외에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팔 때는 세금이 안 붙지만 장외에서 공개 매수한 거를 응하게 되면 뭐 20%인가 세금을 낸대요. 강하네요. 그러면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이 지금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또, 저 SM에 지금 또 반기를 들고 서로 이제 등을 돌린 현 경영진 측에서도 보면은, 카카오가 주인이 돼야지 그분들은 또 유리하고, 또 오늘 방송 오다 보니까 직원들 협의체에서 그 하이브를 좀 약간 반대하는 식의 성명을 그렇죠. 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원고를 준비하고 왔는데 변수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 정도예요. 그리고 또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날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이 최근 며칠 전에 기타 법인에서 몇백억이 또 들어온 게 있어요. 예. 그게 다들 이제 카카오일 것이다. 카카오 엔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분을 확보한다는 거는 싸운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막 경영권 막 하고 어떻게든 막 더 확보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 경영권 하지 못하게 막 납치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진 않겠지만 그건 드라마고. 네, 이러다 보면 카카오도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카카오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또 카카오 엔터는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돈을 또 자금 유치를 한 게 있으니까 실타는 많아요. 또 하이브도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BTS가 그냥 뭐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몇 조의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어쩌면이지만 모든 카카오를 SM을 가진 죄송합니다. SM을 가진 일반 주주들은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싸움이 되라. 싸움이 돼야 더 주가는 쭉쭉 올라갈 테니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하이브나 SM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연결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SM 그 자회사들 뭐 매각설 이야기들이 있던데 관련주들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들 그런 회사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일단 디어유를 먼저 볼게요. 디어유요? 네, 여기도 SM 스튜디오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 알짜 회사입니다. 아주 알짜 회사인데 오늘은 급락을 했어요. 아하. 이건 안 판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되면 디오를 매각할 것이다 해서 이게 막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 우리는 올라갈 것만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차익 실현도 오늘 어쩌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리고 또 인수가 한번 됐던 거죠. 이 키스트. 예전에는 우리 윤사마 배용준 씨의 이제 회사였잖아요. 여기도 SM이 이제 있어요. 오늘 이제 SM에서 얘기를 한 거는 디어유를 안 판다고 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이제 팔지만 디어유는 아니다. 얘네도 아니다, 쟤네도 아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디어유는 아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반대급부로 또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스트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이게 경쟁에 붙으면 또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SM 관련해서 SM CNC. 이쪽도 오늘 그럼 우리가 팔릴 수도 있겠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든 우리는 몸값이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된 거고 또 이 매수를 하는 그런 힘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베팅을 하는 거죠. 또 뭐 이 외에도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관계사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의 그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자세히 좀 다뤄드렸습니다. 인수합병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 그 SM의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뉴스가 시장에서 간간히 좀 나오잖아요. 이런 호재들 마냥 호재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인수합병 뉴스 나왔을 때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 점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시너지가 나는 회사끼리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합쳤는데 우리나라 넘버원이 아니라 아시아 넘버원, 세계 넘버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좋고 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장가를 가던 시집을 가던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SM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계는 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활동을 좀 제약을 거는 것까지는 아직은 안 가지만 지금 벌써 비방전, 폭로전도 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좀 지저분한 게. 그러면서 여기 아티스트들이 뮤지션들, 탤런트 이런 분들이 활동에 좀 제약이나 좀
원래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 뭐 뉴진스도 있고 뭐 BTS가 지나간 자리, 잠깐 비운 자리를 다른 그룹들이 메우고 있지만 네. 빨리 시너지를 어떻게 내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단 뭐 지금 글로벌 한류의 중심인데 약간 늦어지면 또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감도 있고 또 SM의 대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 있어요. 네. 국민연금의 좀 의중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을 양성해서 우리 대중들의 마음을 잡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팬층.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이 또 중요해요. 맞아요. 팬덤에 이게 그런 게 좀 잘 마무리가 되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SM의 인수전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들 잘 정리해 보시고 투자의 힌트 가져가셨길 바랍니다.